여보, 당신 날 술 한 잔에 팔아먹었다며? 남편 김서방은 땅바닥만 바라보며 고개를 들지 못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아이고, 저 팔불출 양반 드디어 화를 자초했구먼.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이 황당한 내기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때는 조선 중기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 김서방은 마을에서 소문난 처가바보였다. 아내 박씨 부인만 보면 눈이 풀어져 해벌레 웃고 아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해주는 통에 동네 사람들은 그를 팔불출이라 불렀다. 저 양반 마누라 치맛바람에 코가 깨었어. 아이고, 저러다가 집안 망하겠네. 사람들의 비웃음에도 김서방은 개의치 않았다. 그에게 박씨 부인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박씨 부인의 미모였다. 복숭아꽃 같은 얼굴에 버드나무 같은 허리, 달을 삼킨 듯한 목소리까지. 마을의 한량들은 물론이고 옆 고을 양반네 도련님들까지 그녀를 흠모했다. 특히 이웃 마을의 부잣집 아들 정도령은 박씨 부인에게 노골적인 구애를 해댔다. 김서방, 자네 마누라를 나에게 양보하게. 은자 100냥을 주겠네. 정도령의 파렴치한 제안에 김서방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하지만 상대는 고을 수령과도 친분이 있는 부잣집 자제. 함부로 대들었다가는 집안이 풍비박산 날 판이었다. 정도령, 내 아내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오. 김서방의 단호한 거절에 정도령은 콧방귀를 뀌었다. 가난뱅이 주제에 건방지기는. 좋아, 그럼 내기를 하지. 내기라니? 오늘 밤 주막에서 술판을 벌이세. 내가 자네를 술로 이기면 자네 마누라를 하룻밤만 내게 빌려주게. 하지만 내가 지면 은자 200냥을 주겠네. 주막에 모인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어이구, 저게 무슨 개소리여? 사람을 뭘로 아는 거야? 하지만 정도령은 비웃으며 덧붙였다. 김서방, 자네가 나를 이기면 되지 않겠나? 자네 술은 잘 마시잖아. 아니면 자네 마누라가 그리 대단하지도 않다는 건가? 이 말에 김서방의 눈빛이 변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정도령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띠며 말했다. 좋소. 그 내기 받아들이겠소. 주막이 술렁였다. 저 양반이 미쳤나? 제 마누라를 내기 판돈으로 걸다니. 하지만 김서방은 침착하게 자리에 앉았다. 그의 눈빛에는 이상하리만치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마치 모든 것을 계산한 듯한. 정도령이 술잔을 들어 올렸다. 자, 시작해볼까? 그렇게 조선시대 가장 황당한 내기가 시작되었다. 주막 안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마을 사람들이 둘러앉아 이 기이한 승부를 지켜보았다. 누군가는 김서방을 욕했고 누군가는 안타까워했다. 하지만 모두가 궁금했다. 과연 김서방은 왜 이 말도 안 되는 내기를 받아들인 것일까? 정도령이 먼저 술잔을 들이켰다. 역시 좋은 술이로군. 그는 여유롭게 웃으며 두 번째 잔을 마셨다. 정도령은 원래 술이 셌다. 한 말은 거뜬히 마실 수 있는 주량을 가진 자였다. 김서방도 천천히 술잔을 비웠다. 한 잔, 두 잔, 세 잔.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정도령의 얼굴이 붉어졌다. 하지만 김서방은 여전히 태연했다. 김서방, 자네 오늘 컨디션이 좋은가 보구먼. 정도령이 살짝 혀 꼬인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는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었다. 계속해서 술을 들이부었다. 한시진 약 2시간이 지났을까? 정도령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눈이 풀리고 말도 어눌해졌다. 반면 김서방은 얼굴만 약간 붉어졌을 뿐 여전히 똑바로 앉아 있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정도령이 중얼거렸다. 그는 분명 자신이 더 술을 잘 마신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김서방은 마치 물을 마시듯 술을 비워냈다. 마을 사람들도 의아해했다. 저 양반 원래 저렇게 술을 잘 마셨나? 글쎄다.
평소엔 한 병만 마셔도 비틀거렸는데 그때 주막 주인 할멈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호, 저 영리한 사람. 할멈만이 눈치챘다. 김서방이 마시는 술과 정도령이 마시는 술이 다르다는 것을. 김서방은 아침부터 주막에 와서 은밀히 주인 할멈과 거래를 했다. 자신의 술잔에는 막걸리 대신 물을 섞어달라고. 물론 색깔과 향은 똑같아 보이도록. 할멈, 이것이 내 아내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요. 부디 도와주시오. 김서방의 간절한 부탁에 할멈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할멈도 정도령의 건방진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던 터였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김서방에게는 또 다른 비장의 카드가 있었다. 바로 술을 마시기 전 아내가 몰래 건네준 약초였다. 여보, 이건 우리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비방이에요. 술 마시기 전에 먹으면 절대 취하지 않죠. 박씨 부인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정도령의 도발도 남편이 받아들일 내기도 그녀는 남편을 믿었다. 그리고 남편을 도왔다. 자, 자네가 이겼네. 결국 정도령은 책상에 머리를 쿵 박으며 쓰러졌다. 완전히 정신을 잃은 것이다. 주막이 술렁였다. 김서방이 이겼다. 저 팔불출 양반이 해냈어. 김서방은 천천히 일어나 정도령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승리의 기쁨이 아닌 깊은 연민이 어려 있었다. 정도령, 사람을 무엇으로 생각하는가? 내 아내는 물건이 아니오. 그는 조용히 주막을 나섰다. 밖에는 박씨 부인이 등불을 들고 서 있었다. 달빛 아래 그녀의 얼굴은 더욱 아름다웠다. 여보, 미안하오, 당신을. 아니에요. 당신이 날 지켜줄 거라 믿었어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정도령은 이 모욕을 참지 못했다. 그는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훨씬 더 치밀하고 훨씬 더 위험한. 며칠 후 정도령은 부끄러움과 분노로 이를 갈았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그날 밤의 이야기는 웃음거리가 되어 퍼졌다. 저 잘난 척하던 정도령이 가난한 김서방한테 술에서 졌다더라. 정도령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다. 하지만 그는 눈치챘다. 뭔가 이상해. 김서방이 그렇게 술을 잘 마실 리가 없어. 그는 몰래 주막으로 가서 할멈을 다그쳤다. 할멈, 그날 밤 뭔가 속임수가 있었지? 말하시오. 속임수라니요? 그냥 도령님이 지신 거지요. 할멈은 잡아떼었지만 정도령은 눈치가 빠른 자였다. 결국 은자 몇 냥으로 할멈의 입을 열었다. 그날 김서방 술잔에 물을 섞었다고요? 진실을 알게 된 정도령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다. 감히 나를 속이다니. 이건 용서할 수 없어. 그는 더 교활한 복수를 계획했다. 며칠 후 마을에 소문이 퍼졌다. 고을 원님이 이번 달 세금을 2배로 올린다는 것이었다. 가뜩이나 가난한 마을 사람들은 아우성쳤다. 이를 어쩌나 2배라니. 우리 같은 백성들은 굶어 죽으란 말이가. 하지만 소문에는 단서가 있었다. 다만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원님께 하룻밤 시중을 들게 하면 세금을 면제해 준다더라. 이 황당한 소문의 출처는 당연히 정도령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권력을 이용해 가짜 공문까지 만들어 마을에 돌렸다. 마을 사람들은 모여 수군거렸다.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라면 박씨 부인 아니겠소? 하지만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그래도 마을 전체가 살아야지. 점점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가난한 백성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였다. 누군가는 김서방을 찾아가 설득하기도 했다. 김서방, 이건 마을 전체를 위한 일이야. 하룻밤만 부인을 보내주게. 김서방은 분노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내 아내를 세금과 바꾸라고. 하지만 압박은 계속되었다. 특히 정도령은 뒤에서 사람들을 선동했다. 김서방 때문에 우리 모두가 망하게 생겼어. 저 팔불출 양반 마누라가 그렇게 아까우면
혼자 세금을 다 내든지. 김서방은 궁지에 몰렸다. 그날 밤 박 씨 부인이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제가 가겠어요. 무슨 소리요? 절대 안 돼.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어쨌단 말이오. 당신은 내 아내요. 누구에게도 넘겨줄 수 없소. 김서방의 단호한 목소리에 박 씨 부인은 눈물을 글썽였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박 씨 부인이 홀연히 사라진 것이다. 부인. 김서방은 미친 듯이 아내를 찾아 헤맸다. 그리고 마을 어귀에서 쪽지 하나를 발견했다. 여보, 제가 원님 댁으로 갔어요. 당신과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걱정 마세요. 저를 믿어주세요. 김서방의 손이 떨렸다. 그는 쪽지를 움켜쥐고 고을 관하로 달려갔다. 하지만 문지기가 막아섰다. 원님께서는 아무도 만나지 않으신다. 비켜. 내 아내를 돌려달라. 김서방이 소리쳤지만 관아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때 뒤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하하. 김서방, 기분이 어떤가? 돌아보니 정도령이 비웃고 있었다. 내 놈이. 뭐가? 난 마을을 위한 일을 한 것뿐이야. 고맙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김서방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하지만 상대를 때릴 수 없었다. 그 순간 광군들이 몰려와 김서방을 체포할 것이 뻔했다. 기다려. 반드시 내 아내를 되찾겠다. 하지만 어떻게? 힘도 없고 돈도 없는 그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관아한 박 씨 부인은 의외로 침착했다. 그녀를 맞이한 사또는 예상과 달리 나이든 온화한 선비였다. 원님은 부인을 보자 고개를 가로저었다. 부인,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오셨소? 소문을 들었습니다. 세금 면제를 위해 제가 원님을 모셔야 한다고. 원님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허허, 그게 무슨 헛소문이요?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단 말이오? 박 씨 부인은 깜짝 놀랐다. 그럼 그 소문이 거짓이란 말씀입니까? 당연하지. 나는 백성들에게서 억지로 무엇을 빼앗는 탐관오리가 아니오. 더군다나 사람을 물건처럼 거래하다니 그런 파렴치한 짓을 내가 할 리 없지. 원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즉시 조사를 명령했다. 그리고 곧 진실이 드러났다. 모든 것이 정도령이 꾸민 음모였다는 것을. 감히 관아의 이름을 사칭하여 백성을 속이다니. 원님은 노하여 정도령을 잡아오라 명했다. 하지만 정도령은 이미 도망친 뒤였다. 한편 김서방은 관아 밖에서 밤새 기다렸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관아 문이 열리고 박 씨 부인이 걸어 나왔다. 그녀의 뒤에는 원님이 함께 있었다. 부인. 김서방이 달려가 아내를 껴안았다. 여보, 괜찮소? 혹시 다친 데는? 전 괜찮아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원님이 다가와 김서방에게 말했다. 김서방, 부인의 절개와 용기가 가상하오. 그리고 당신의 부인 사랑도 아름답소이다. 원님. 하지만 이번 일의 배우인 정도령을 잡아야 하오. 그자가 어디 있는지 아시오? 김서방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는 정도령이 어디로 갔을지 짐작하고 있었다. 아마도 자기 집 뒷산 산장으로 도망쳤을 게다. 원님은 김서방에게 제안했다. 김서방, 내가 포졸들을 주겠소. 정도령을 찾아 잡아오시오. 그리고 원님은 잠시 뜸을 들이다 말을 이었다. 이번 일로 당신 부부가 받은 모욕에 대한 보상으로 정도령의 재산 중 일부를 당신에게 주겠소. 김서방은 고개를 저었다. 원님, 저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다만 정도령이 저지른 잘못을 인정받고 다시는 이런 파렴치한 짓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원님은 김서방의 고결함에 감탄했다. 훌륭하오, 김서방. 이 세상에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소? 김서방과 박씨. 부인은 포졸들과 함께 정도령을 찾아 나섰다. 정도령은 뒷산 산장에 숨어 있었다. 그는 떨며 애원했다. 김서방, 제발 용서해주게.
내가 잘못했네. 하지만 김서방은 차갑게 말했다. 정도령, 당신은 사람을 무엇으로 생각했소? 내 아내는 물건이 아니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사람이오. 정도령은 결국 포졸들에게 끌려갔다. 원님은 정도령에게 곤장 30대와 함께 마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 사과를 명령했다. 또한 그가 퍼뜨린 거짓 소문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도록 했다.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다. 과연 김서방과 박씨 부인의 사랑은 이 모든 시련을 견뎌낼 수 있을까? 정도령의 처벌 이후 마을에는 잠시 평화가 찾아왔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따가웠다. 특히 나이든 마을 어르신들은 김서방 부부를 보며 혀를 찼다. 쯧쯧, 그래도 여자가 관악까지 갔다 왔는데 아무리 깨끗하다 해도 소문이 좋지 않지. 박씨 부인은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려 가면 다른 아낙네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저 양반네 원님 앞에 섰다며? 아이고, 난들 그런 일 당하면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어. 박씨 부인은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쓰렸다. 자신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이런 눈초리를 받아야 하는가. 김서방도 마찬가지였다. 밭일을 하러 나가면 다른 사내들이 비아냥거렸다. 김서방, 마누라 단속을 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아내가 관아를 드나들게 하다니 사내 체면이 서겠나? 김서방은 참았다. 하지만 그의 주먹은 떨리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조용히 마주 앉았다. 여보, 박씨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당신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요? 마을 사람들 시선이 예전 같지 않아요. 다들 저를 이상하게 봐요. 김서방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부인, 당신은 아무 잘못도 없소. 잘못은 정도령이 한 것이고 당신은 용감하게 진실을 밝혔소. 하지만 사람들의 입을 다 막을 수는 없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드러날 거요. 김서방의 눈빛은 확고했다. 나는 당신을 믿소. 그것으로 충분하오. 그날 밤 박씨 부인은 남편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다. 고마움과 미안함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한편 마을 어기 주막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야, 들었어? 김서방 집에 밤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난대. 무슨 일? 귀신이 나타난다는 거야. 하얀 옷 입은 여자 귀신이. 이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아마도 정도령의 원혼인가 봐. 아니면 박씨 부인이 무슨 잘못을 해서 귀신이 붙은 거 아냐? 미신을 믿는 마을 사람들은 점점 김서방 부부를 멀리하기 시작했다. 사실 이 소문의 배후에는 정도령의 아버지가 있었다. 아들이 처벌받은 것에 앙심을 품은 정도령의 아버지는 은밀히 사람을 시켜 밤마다 김서방 집 주변에서 귀신 흉내를 내게 했다. 저 가난뱅이들 마을에서 쫓아내고 말 거야. 어느 보름날 밤 김서방은 집 밖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흐으. 기괴한 신음소리였다. 그는 몽둥이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 달빛 아래 하얀 옷을 입은 형체가 어른거렸다. 누구냐? 김서방이 외쳤다. 하지만 그 형체는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또 수군거렸다. 간밤에 김서방 집에서 비명소리가 들렸대. 귀신이 정말 나타나나 봐. 박씨 부인은 불안해했다. 여보, 우리 여기를 떠날까요? 다른 마을로. 하지만 김서방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우리가 왜 떠나야 하오? 우리는 아무 잘못도 없소.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 모든 것이 누군가의 음모라는 걸 밝혀내고야 말 것이오. 과연 김서방은 이 음모를 밝혀낼 수 있을까?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오해를 풀 수 있을까? 김서방은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 그는 며칠 동안 집 주변을 살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귀신이 나타나는 시간이 정확히 해시 밤 10시였다는 것. 진짜 귀신이라면 시간을 정해 나타날 리 없었다. 이건 분명 사람의 짓이야. 김서방은 함정을 파기로 했다.
그날 밤 그는 일부러 집안에 불을 끄고 잠든 척했다. 그러면서도 문틈으로 밖을 주시했다. 해시가 되자 예상대로 하얀 형체가 나타났다. 흐으. 귀신 흉내를 내며 집 주변을 어슬렁거렸다. 김서방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그리고 그 형체가 담장 가까이 오는 순간 잡았다. 김서방이 뛰쳐나가 형체를 덮쳤다. 두 사람이 뒹굴며 싸웠다. 으악! 하얀 옷이 벗겨지며 얼굴이 드러났다. 그것은 귀신이 아니라 정도령 집 하인이었다. 내 놈이. 김서방이 하인의 멱살을 잡았다. 누가 시켰느냐? 말해. 하인은 떨며 실토했다. 정도령 영감님이. 은자 10냥을 주며 귀신 흉내를 내라고. 김서방의 예상대로였다. 정도령의 아버지가 복수를 위해 꾸민 일이었다. 좋아. 너를 데리고 원님께 가겠다. 다음 날 김서방은 하인을 데리고 관하로 갔다. 원님은 사건을 듣고 분노했다. 정씨 집안이 또 이런 짓을 저질렀단 말인가. 원님은 즉시 정도령의 아버지를 불러들였다. 증거와 증인이 명확했다. 정영감, 그대가 백성을 모함하고 미신을 이용해 괴롭혔으니 벌을 내리겠소. 정도령의 아버지는 벌금형과 함께 김서방 부부에게 공개 사과를 해야 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정영감이 무릎을 꿇었다. 김서방 부부님께 용서를 빕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술렁였다. 세상에 정영감이 무릎을 꿇다니. 그럼 그동안 귀신 소문이 다 거짓이었단 말이야? 사람들은 미안한 마음으로 김서방 부부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그동안 헛소문에 속아 두 사람을 의심했던 것이다. 마을 이장이 앞으로 나왔다. 김서방, 박씨 부인. 우리가 미안하오.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의심했소.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김서방은 온화하게 웃었다. 괜찮습니다. 모두 사람 사는 일인데 오해할 수도 있지요. 박씨 부인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를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 우물가에서 박씨 부인을 만나면 아낙네들이 먼저 웃으며 인사했다. 부인, 오늘 날씨 좋지요? 아이고, 부인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요? 비결이 뭐예요? 밭에서 김서방을 만나면 사내들이 손을 흔들었다. 김서방, 수고가 많소. 나중에 막걸리 한잔 합시다. 하지만 김서방 부부는 알고 있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정씨 집안의 원한은 더 깊어졌고 언젠가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과연 어떤 시련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까? 한 달 후 마을에 큰 가뭄이 들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땅은 쩍쩍 갈라졌다. 농사를 지어야 하는 백성들에게 가뭄은 죽음과 같았다. 이를 어쩌나 모내기철인데 비가 안 오네. 올해는 흉년이 되겠어. 마을 사람들은 근심에 가득 찼다. 그들은 기우제를 지내기로 했다. 기우제를 지내려면 정성스러운 제물이 필요하오. 마을 이장이 말했다. 그리고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다. 바로 김서방 집에 있는 유일한 소. 김서방 집의 소는 마을에서 가장 건강하고 기름진 소였다. 하지만 그 소는 김서방 가족의 생계 수단이었다. 김서방 마을을 위해 그 소를 제물로 바쳐주시오. 이장의 말에 김서방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이장님, 저희에게 그 소는. 알고 있네. 하지만 마을 전체가 굶어 죽게 생겼네. 자네 혼자만 생각할 수 있나? 사람들도 하나둘 압박을 가했다. 김서방 마을을 위해 희생해 주시오. 우리가 나중에 보답하겠소. 김서방은 고민에 빠졌다. 소를 내주면 당장 밭을 갈 수 없고 생계가 막막했다. 하지만 거절하면 또다시 마을에서 손가락질을 받을 것이었다. 박씨 부인이 남편에게 속삭였다. 여보, 소를 내주는 게 어때요?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다시 좋게 봐주기 시작했는데. 하지만 김서방은 고개를 저었다. 부인, 그 소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겠소?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소? 이때 뒤에서 비웃음 소리가 들렸다. 역시 팔불출 양반답네. 자기 것만 챙기시는구먼. 돌아보니 정도령의 친구들이 서 있었다. 그들은 이 상황을 즐기고 있었다. 마을을 위해 희생도 못하면서 무슨 낯짝으로 여기 사시는 거요? 김서방은 주먹을 쥐었지만 참았다. 결국 그는 결정을 내렸다. 알겠습니다. 소를 드리겠습니다. 여보. 박씨 부인이 놀라 외쳤지만 김서방은 이미 결심한 듯했다. 기우제 날 마을 사람들이 모였다. 김서방의 소가 제물로 바쳐졌고 사람들은 정성껏 기우제를 지냈다. 하지만 하늘은 여전히 맑았다. 비는 오지 않았다. 사흘이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비는 오지 않았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왜 비가 안 오는 거야? 혹시 재물이 부족했나? 어느 날 마을 무당이 나타나 말했다. 하늘이 노하셨소. 재물만으로는 부족하오. 그럼 무엇이 더 필요한가? 무당은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했다.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3일 밤낮으로 산신령께 기도를 드려야 하오. 또다시 모든 시선이 박씨 부인에게 향했다. 김서방은 소름이 돋았다. 이것은 또 다른 함정이었다. 누군가 뒤에서 무당을 매수한 것이 분명했다. 안 됩니다. 김서방이 단호히 거절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싸늘해졌다. 김서방, 우리가 자네 소도 받아줬는데 이번에도 거절하는 거요? 마을이 망해도 상관없단 말이오? 압박이 다시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훨씬 더 강했다. 박씨 부인은 결국 산에 올라가기로 했다. 여보, 제가 가겠어요. 안 돼. 이건 또 다른 음모야. 김서방이 막았지만 박씨 부인은 고개를 저었다. 우리가 소까지 내줬는데 이마저 거절하면 마을에서 살 수 없어요. 걱정 마세요. 전 괜찮을 거예요. 그녀의 눈빛에는 각오가 서려 있었다. 다음 날 새벽 박씨 뒷산 산신당으로 올라갔다. 김서방은 몰래 뒤를 따랐다. 산신당은 깊은 산속에 있는 작은 사당이었다. 주변은 고요했고 바람 소리만 들렸다. 박씨 부인은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했다. 산신령님, 부디 저희 마을에 단비를 내려주소서. 그녀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김서방은 멀리서 아내를 지켜보았다. 혹시라도 위험한 일이 생기면 달려갈 준비를 하고. 첫날 밤이 지났다. 둘째 날도 지났다. 박씨 부인은 잠도 자지 않고 기도를 올렸다. 그녀의 얼굴은 헬쑥해졌고 입술은 바짝 말랐다. 셋째 날 밤, 갑자기 산신당 주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캐캐캐, 으스스한 웃음소리였다. 그리고 여러 명의 발자국 소리. 김서방은 긴장했다. 또 누군가의 음모구나. 그때 여러 명의 사내들이 산신당으로 다가왔다. 얼굴에 검은 천을 둘렀지만 김서방은 알아차렸다. 그들은 정도령의 하수인들이었다. 오늘 밤 저 여자를. 사내들이 박씨 부인을 덮치려는 순간 감히 김서방이 나무 뒤에서 뛰쳐나왔다. 손에는 굵은 나뭇가지를 들고 있었다. 너희는. 사내들이 놀라 뒤로 물러섰다. 김서방은 맹렬하게 싸웠다. 평소에는 온순했지만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는 호랑이처럼 용맹했다. 으악! 사내 하나가 나뭇가지에 맞아 쓰러졌다. 도망쳐! 나머지 사내들은 황급히 도망쳤다. 박씨 부인은 기진맥진한 상태였다. 여보, 괜찮소, 부인. 이제 안전하오. 김서방이 아내를 안았다. 그때였다.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들렸다. 우르릉. 그리고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비. 처음에는 보슬비였다가 점점 굵어졌다. 갈증으로 죽어가던 땅이 단비를 맞았다. 산 아래 마을에서도 환호성이 터졌다. 비다. 비가 온다. 하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어. 사람들은 비를 맞으며 춤을 췄다. 다음 날 아침 김서방 부부가 산에서 내려왔다.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박씨 부인에게 절을 했다. 부인님 덕분에 마을이 살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 씨 부인은 미소를 지었다. 지쳐 있었지만 마을을 구했다는 뿌듯함이 있었다. 하지만 김서방은 알고 있었다. 비가 온 것은 우연이었다. 박 씨 부인의 기도 때문이 아니라 때가 되어 온 것이었다. 중요한 것은 아내가 3일 동안 정성을 다했고 그 과정에서 위험으로부터 그녀를 지켜냈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또 하나의 시련을 이겨냈구나. 김서방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하지만 마을 어귀에는 검은 그림자가 서 있었다. 정도령이었다. 그는 이를 갈며 중얼거렸다. 다음번에는 반드시. 복수의 불꽃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비가 온 후 마을은 활기를 되찾았다. 농사가 잘 되어 사람들의 표정도 밝아졌다. 특히 박 씨 부인에 대한 존경심은 하늘을 찔렀다. 박 씨 부인은 마을의 은인이야. 저분 덕분에 우리가 사는 거지. 아낙네들은 박 씨 부인을 만나면 정성껏 인사를 했고 귀한 음식이 생기면 먼저 가져다 주었다. 부인님, 이거 드세요. 제가 만든 인절미예요. 부인님, 우리 집감이 잘 됐는데 가져가세요. 김서방도 마을에서 인정받기 시작했다. 김서방, 자네는 정말 좋은 부인을 만났네. 부부금슬이 절이 좋으니 복도 따르는 거야. 하지만 이런 상황이 모두에게 기쁜 것은 아니었다. 정도령은 질투와 분노로 미쳐갔다. 자신이 원했던 여인이 마을의 영웅이 되었고 자신은 여전히 치욕 속에 살고 있었다. 내가 가질 수 없다면 아무도 가질 수 없어. 그는 극단적인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김서방 집에 불이 났다. 불이야, 불이야. 마을 사람들이 소리쳤다. 모두가 달려와 물을 길어 불을 끄려 했다. 김서방 부부는 겨우 빠져나왔지만 집은 반쯤 타버렸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이오? 이장이 물었다. 김서방은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습니다. 잠들었다가 연기 냄새에 깨어났습니다. 다음 날 조사 결과 불은 밖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누군가 일부러 불을 지른 것이었다. 이건 방화야. 사람들은 분노했다. 하지만 범인을 잡을 수 없었다. 김서방 부부는 한동안 이웃집에 신세를 져야 했다. 미안하오, 이장님. 폐를 끼쳐서. 아니야, 김서방. 마을 사람끼리 서로 돕는 게 당연하지. 하지만 며칠 후 또 다른 사건이 벌어졌다. 마을 곳간에서 곡식이 사라진 것이다. 도둑이다. 도둑. 사람들은 난리가 났다. 그리고 누군가 의심의 눈초리로 김서방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김서방 집이 불타서 먹을 게 없었을 텐데. 설마 김서방이. 김서방은 억울했다. 아닙니다. 저는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나왔다. 곳간 근처에서 김서방의 것으로 보이는 신발 자국이 발견된 것이다. 이게 뭐요, 김서방? 사람들이 추궁했다. 김서방은 어리둥절했다. 저는 곳간에 가지 않았습니다. 누가 저를 모함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배신을 하다니. 역시 가난한 놈은 믿을 게 못 돼. 박 씨 부인이 나섰다. 여러분, 제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 누군가 함정을 판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냉소적이었다. 부인은 남편 편만 드시는군. 증거가 있는데 뭘 더 말하겠소? 결국 김서방은 관아로 끌려갔다. 원님 앞에서 김서방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원님, 저는 결백합니다. 누군가 저를 모함하고 있습니다. 원님은 고심했다. 증거는 있지만 김서방의 평소 행실을 봐서는 그럴 사람이 아니었다. 김서방, 자네를 믿고 싶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하네. 혹시 자백할 것은 없는가? 없습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감옥에 갇힌 김서방. 박 씨 부인은 밤낮으로 울며 진실을 밝힐 방법을 찾았다. 하지만 희망은 보이지 않았다. 과연 누가 이 모든 것을 꾸민 것일까? 그리고 김서방은 누명을 벗을 수 있을까? 박 씨 부인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이 결백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직접 조사를 시작했다. 여자의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먼저 곳간으로 갔다. 발자국이 남편 것이라고 했지. 그녀는 신발 자국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발자국의 크기는 남편 것과 비슷했지만 보폭이 달랐다. 남편은 보폭이 이렇게 넓지 않아. 키도 다르고. 그녀는 동네 구두 수선공을 찾아갔다. 영감님, 이 신발 자국 좀 봐주세요. 혹시 누구 건지 아실까요? 구두공은 자세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이 신발은 특이한 형태요. 바닥에 못이 박혀 있는 것으로 봐서는 부잣집 사람이 신는 신발이요. 부잣집? 그렇소. 가난한 백성들은 이런 신발을 신지 못하지. 박씨 부인의 눈이 빛났다. 실마리를 찾은 것이다. 그녀는 마을의 부잣집들을 하나하나 조사했다. 그리고 정도령의 집에서 비슷한 신발을 발견했다. 하지만 증거로는 부족했다. 신발이 비슷하다는 것만으로는 범인을 특정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박씨 부인은 정도령의 집을 몰래 감시했다. 한밤중 정도령이 하인과 나누는 대화를 엿들었다. 주인님, 김서방은 언제쯤 풀려날까요? 풀려나? 절대 못 나와. 내가 증거를 확실하게 만들었거든. 크크크. 역시 주인님은 영리하십니다. 김서방의 신발을 훔쳐 신고 발자국을 남기다니. 박씨 부인은 입을 틀어막았다. 역시 정도령이었어. 하지만 이 대화를 증거로 쓸 수 없었다. 그녀 혼자 들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다음 날 박씨 부인은 정도령의 하인을 찾아냈다. 내가 진실을 알고 있지? 하인은 떨며 고개를 저었다. 모릅니다. 제발 부탁이야. 내 남편은 억울해. 내가 증언만 해주면 돼. 하지만 하인은 두려워했다. 정도령의 보복이 무서웠던 것이다. 박씨 부인은 다른 방법을 생각했다. 그리고 대담한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정도령을 직접 만나기로 했다. 정도령, 당신을 만나고 싶어요. 정도령은 의외라는 듯 웃었다. 오호, 박씨 부인이 나를 찾다니. 마침내 내 마음을 받아주는 건가? 아니에요. 내 남편을 풀어주세요. 그럼 당신이 원하는 것을 주겠어요. 정도령의 눈이 반짝였다. 원하는 것이라. 그게 뭔데? 제가 당신 곁에 있어 줄게요. 대신 남편을 풀어주세요. 정도령은 환호했다. 정말인가? 드디어 내 꿈이 이루어지는 건가? 하지만 박씨 부인에게는 비밀 계획이 있었다. 그녀는 이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있었다. 는 것은 조선시대라 불가능했지만 그녀는 원님의 밀정을 숨겨놓았다. 정도령이 자백하듯 말했다. 하하, 김서방을 감옥에 보낸 건 나야. 그 바보 같은 놈 증거도 제대로 못 만들더군. 내가 신발을 훔쳐 발자국을 남겼지. 그럼 정말 남편이 결백하다는 거네요? 당연하지. 하지만 이제 상관없어. 내가 내 것이 되면. 그 순간 원님의 포졸들이 뛰쳐나왔다. 정도령, 내 죄를 인정하겠느냐? 정도령은 경악했다. 이게 무슨... 내 자백을 우리가 다 들었다. 무고한 사람을 모함한 죄 어찌 가볍겠느냐. 정도령은 체포되었다. 관아에 뜰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정도령의 재판이 열린 것이다. 원님은 엄숙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다. 정도령, 내가 김서방을 모함하고 불을 지르고 거짓 증거를 만들었다는 것이 사실이냐? 정도령은 이미 기가 꺾인 상태였다. 증거와 증인이 확실했기에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죄송합니다. 내 죄는 단순한 모함이 아니다. 무고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려 했고 마을의 평화를 해쳤으며 관아까지 속이려 했다. 이는 중죄다. 원님은 곤장 50대와 함께 3년 유배형을 선고했다.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잘됐다. 악인은 반드시 벌을 받는구나. 김서방은 즉시 풀려났다. 감옥 밖에서 박씨 부인이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다. 여보,
고생했어요. 아니요, 당신이야말로 정말 고마워. 김서방은 눈물을 흘렸다. 아내의 지혜와 용기가 자신을 구한 것이다. 마을로 돌아온 김서방 부부를 사람들이 환영했다. 김서방, 정말 억울했겠소. 박씨 부인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어. 이장이 앞으로 나왔다. 김서방 부부, 우리가 미안하오.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의심했소.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사과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김서방은 온화하게 웃었다. 괜찮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서방 부부를 위해 집을 지어주기로 했다. 우리가 힘을 모아 새 집을 지어드리겠소. 제목은 제가 되겠습니다. 인력은 저희가 제공하겠습니다. 며칠 만에 새로운 집이 지어졌다. 이전 집보다 더 크고 튼튼한 집이었다. 박씨 부인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요, 부인. 우리야말로 부인 덕분에 악인을 징벌할 수 있었소. 그날 밤 새 집에서 김서방 부부는 마주 앉았다. 여보, 정말 험한 일을 많이 겪었소. 하지만 우리는 이겨냈어요. 함께였기에 가능했죠. 김서방은 아내의 손을 잡았다. 부인, 당신은 내 인생의 보물이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소. 저도 당신을 믿었어요.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달빛이 새 집을 비추었다. 그 빛은 마치 축복처럼 따뜻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다. 정도령의 집안 재산이 관아에 압류되었고 그중 일부가 김서방 부부에게 보상금으로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많은 돈을. 김서방은 어리둥절했다. 원님이 말했다. 김서방, 이것은 당신이 받은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요. 받으시오. 김서방 부부는 그 돈으로 밭을 더 사고 마을에 우물을 파주었다. 우리만 잘 살 수는 없지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눠야죠. 사람들은 김서방 부부의 고결함에 또 한 번 감동했다. 그리고 마을에는 이런 속담이 생겼다. 진실한 사랑은 어떤 시련도 이겨낸다. 세월이 흘렀다. 김서방 부부의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인근 고을까지 퍼졌다.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다. 술 한 잔에 마누라를 내준 팔불출이라더니 실은 세상에서 가장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었구나. 그리고 그 아내도 남편을 위해 목숨을 걸고 진실을 밝혔다지. 이야기는 점점 전설이 되어갔다. 어느 봄날 김서방 부부는 집 앞 마당에 앉아 있었다. 여보, 우리가 처음 만난 게 벌써 10년 전이군요. 그렇소.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시련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 것 같아요. 김서방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소. 만약 그런 일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지 못했을 거요. 박씨 부인이 웃었다. 정도령이 그토록 저를 원했지만 그는 몰랐어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 네.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존중이에요. 상대방을 물건처럼 대하는 게 아니라 한 명의 인격체로 존중하는 거죠. 김서방은 감탄했다. 부인, 당신은 정말 지혜로우시오. 그때 마을 아이들이 뛰어왔다. 아저씨, 아줌마, 이야기 해주세요. 무슨 이야기? 아저씨가 아줌마를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어떤 어려움을 이겨냈는지요. 김서방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좋아, 이리 오너라. 아이들이 주위에 모여 앉았다. 김서방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옛날 옛적에 한 남자가 있었단다. 그 남자는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사랑했지. 그래서요? 사람들은 그를 팔불출이라 불렀어. 아내만 보면 해벌레 웃는다고 말이야. 그런데요? 하지만 그 남자는 개의치 않았어.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니까. 박씨 부인이 덧붙였다.
그리고 그 여인도 남편을 사랑했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죠. 와, 멋있어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다. 한 아이가 물었다. 아저씨, 그럼 정말 아줌마를 술 한 잔에 내주신 거예요? 김서방이 웃었다. 아니란다. 사실은 내기를 해서 이긴 거지.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그런 별명이 붙은 거야. 아, 그렇구나. 또 다른 아이가 물었다. 아저씨, 사랑이 뭐예요? 김서방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사랑은 상대방을 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란다. 그리고 서로를 믿고 존중하는 거지. 박씨 부인이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리고 어떤 시련이 와도 함께 이겨내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둘이서 말이죠.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다.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김서방 부부는 다시 둘만 남았다. 여보, 우리 이야기가 아이들에게 좋은 교훈이 되었을까요? 그럴 거요. 그리고 언젠가 저 아이들도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되겠지.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석양을 바라보았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다. 그 빛은 마치 두 사람의 사랑처럼 아름다웠다. 그로부터 또 세월이 흘렀다. 김서방 부부는 마을의 어른으로 존경받았다. 젊은 부부들이 문제가 생기면 그들을 찾아와 조언을 구했다. 김서방 어른, 저희 부부가 요즘 자주 다툽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김서방은 온화하게 웃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지 않나? 중요한 것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네. 하지만 성격 차이가 너무 나서 박씨 부인이 말했다. 다름을 인정하세요. 우리 부부도 성격이 많이 달라요. 하지만 그 다름이 서로를 보완해주죠. 그렇군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예요. 서로를 믿어야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젊은 부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깨달았다. 또 다른 날 한 젊은 사내가 찾아왔다. 제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는데 부모님이 반대하십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김서방은 신중하게 말했다. 부모님을 설득해보게. 하지만 강요하지는 말게. 만약 끝까지 반대하시면요? 그럼 기다리게. 진정한 사랑이라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부모님도 결국은 자네의 진심을 알아보실 거네. 감사합니다, 어르신. 젊은이는 절을 하고 돌아갔다. 박씨 부인이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가 젊은이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는 것 같아 기쁘네요. 그렇소. 우리가 겪은 고난이 헛되지 않았구려. 그때 마을 이장이 급히 찾아왔다. 김서방, 큰일이요. 옆 고을 원님이 우리 마을에 오신다네. 원님이? 무슨 일로? 모르겠소. 하지만 특별히 김서방 부부를 만나고 싶다고 하셨다네. 며칠 후 정말로 원님이 마을을 방문했다. 그는 김서방 부부 앞에서 정중하게 인사했다. 김서방 부부, 오랜만이요. 원님, 웬일이십니까? 나는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소. 그래서 직접 찾아왔지. 원님은 계속 말했다. 사실 나는 전국의 모범적인 부부 이야기를 모으고 있소. 그리고 두 분의 이야기를 책으로 엮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소. 김서방 부부는 놀랐다. 저희 이야기를요? 그렇소. 두 분의 이야기에는 진정한 사랑과 신뢰, 그리고 지혜가 담겨 있소. 이것은 모든 부부가 배워야 할 교훈이요. 원님은 두 사람에게 절을 했다. 부디 허락해 주시오. 김서방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여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좋은 일 아니겠소?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원님. 저희 이야기를 전해 주십시오. 원님은 기뻐하며 말했다. 고맙소. 이 이야기는 후세에 길이 전해질 것이오. 그리고 정말로 김서방 부부의 이야기는 책으로 엮어져 전국에 퍼졌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읽고 감동했다. 참된 사랑이란 이런 것이구나. 부부는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해야 하는구나. 김서방 부부의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전해졌다.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되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핵심은 언제나 같았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존중이다. 그리고 서로를 믿고 의지할 때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흘렀다. 김서방과 박씨 부인도 어느덧 백발이 성성한 노부부가 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만은 젊은 시절처럼 여전히 빛났다. 봄날 아침 두 사람은 집 앞 마당에 앉아 있었다. 여보,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벌써 50년이 넘었군요. 박씨 부인이 말했다. 목소리에는 세월의 무게가 실려 있었지만 여전히 따뜻했다. 그렇소.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오. 김서방은 아내의 주름진 손을 잡았다. 당신과 함께한 50년. 단 하루도 후회한 적이 없소. 저도요, 여보. 당신을 만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며 인사를 했다. 어르신들, 오늘도 건강하시지요? 그럼 건강하고 말고. 김서방이 손을 흔들었다. 어르신들 보면 우리도 저렇게 늙고 싶어요. 서로 사랑하며. 젊은 부부가 부러운 듯 말했다. 하하,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단다. 지금부터 서로를 잘 대하게나. 그날 저녁 박씨 부인이 갑자기 쓰러졌다. 부인, 부인. 김서방이 다급히 외쳤다. 마을 사람들이 달려와 의원을 불렀다. 의원은 진찰을 하고 고개를 저었다. 연세가 많으시니 오래 버티기 힘들 것 같습니다. 김서방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부인, 제발 눈을 떠주시오. 박씨 부인이 가까스로 눈을 떴다. 여보, 미안해요. 무슨 소리를 하시오? 괜찮을 거요. 아니에요. 저는 알아요. 제 시간이 다 된 것을. 아니요. 당신은 곁에 있어야 하오. 박씨 부인이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여보, 당신과 함께한 인생. 정말 행복했어요. 나도 그렇소. 만약 다음 생이 있다면 또 당신을 만나고 싶어요. 나도 부인을 꼭 만날 거요. 박씨 부인이 마지막 미소를 지었다. 사랑해요, 여보.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부인. 김서방의 울음소리가 밤하늘에 퍼졌다. 장례식 날 마을 사람들 모두가 모였다. 박씨 부인은 우리 마을의 자랑이었어. 저렇게 훌륭한 분을 다시 볼 수 있을까?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애도했다. 김서방은 아내의 무덤 앞에 앉아 밤낮으로 지켰다. 부인, 혼자 가지 마시오. 나도 곧 따라갈 테니. 한 달 후 김서방도 세상을 떠났다. 사람들은 말했다. 역시 사랑이 깊은 부부였어. 함께 가셨구나.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나란히 묻어주었다. 무덤 앞에는 비석을 세웠다. 여기 진정한 사랑을 실천한 부부가 잠들다.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세월이 흘러도 김서방 부부의 이야기는 전해졌다. 할머니가 손주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옛날 옛적에 술 한 잔에 마누라를 내준 팔불출이 있었단다. 그리고 이야기의 끝은 언제나 같았다. 하지만 그는 팔불출이 아니었어. 세상에서 가장 아내를 사랑한 남편이었지. 그리고 그 아내도 남편을 끝까지 사랑했단다. 진정한 사랑이란 바로 이런 거야. 봄이 오면 두 사람의 무덤 위에 꽃이 피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꽃을 보며 말했다. 저것 봐, 김서방 부부의 사랑이 꽃으로 피어났어. 그리고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전해진다. 진정한 사랑은 죽음도 시간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서로를 존중하고 믿으며 어떤 시련도 함께 이겨내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을. 김서방 부부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세상 사람들은 그를 팔불출이라 비웃었지만 그는 사랑이 무엇인지 정말로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화려한 말이나 값비싼 선물이 아닙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믿고 어떤 시련 속에서도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김서방 부부 중 누가 더 멋있었나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주변에 이런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하시고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